버려진 조각에서 피어난 달빛. 그 집안은 겉으로는 번듯하였으나 속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기와는 빛나나 부엌은 식었다. 라 수군거렸다. 살림은 크고 하인도 많았으나 주인의 마음은 좁았고 곳간은 차 있었으나 웃음은 말라 있었다. 그 집에 새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으니 이름은 소연이라 하였다. 소연은 부유한 집안의 딸은 아니었으나 손끝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밝았다. 그녀는 첫날부터 알았다. 이 집은 쌓아두는 법만 알지 살리는 법은 모른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낡은 것은 쓸모없다. 해진 것은 부끄럽다. 그러며 철마다 옷감을 새로 들였고 조금이라도 얼룩이 지면 곧장 내다 버리게 하였다. 하인들은 멀쩡한 비단과 무명 모시를 광 밖으로 던졌고 마당 한켠에는 버려진 옷감이 산처럼 쌓였다. 소연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저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손을 기다리는 것인데 저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았을 뿐인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의 살림의 말을 보탤 수는 없었다. 소연은 말 대신 손을 움직였다. 밤이 되면 등잔불을 낮추고 마당 한켠으로 나갔다. 버려진 옷감을 한 장 한 장 털어냈다. 얼룩은 삶아내고 해진 곳은 덧대었으며 비단 조각은 모아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무명은 이어붙여 호치부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잠을 잊었고 바늘은 달빛 아래서 은은히 빛났다. 처음에는 하인 하나가 물었다. 마님 저런 걸 모아 무엇 하십니까? 소연은 웃으며 답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잊힌 것일 뿐이니 다시 기억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주머니가 10개가 되었고 호치불이 3채가 되었다. 소연은 그것을 몰래 장에 내다 팔았다. 값은 크지 않았으나 사가는 이들이 많았다. 새 것보다 낫네. 바느질이 단단하네. 하는 말이 따라왔다. 소연은 그 돈으로 다시 실을 사고 솜을 사고 하인 아이들에게 겨울 조끼를 지어 입혔다. 하인들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버려진 옷감은 이제 집안의 숨통이 되었다. 그러나 이리 오래 숨을 수는 없는 법이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광을 둘러보다가 버려진 옷감 더미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누가 허락 없이 치웠느냐.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때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져다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쓸모없어 버린 것을 내가 주워다 무엇을 하였단 말이냐. 소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와 이불 조끼를 가져왔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아 약간의 돈도 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하찮은 푼돈으로 집안 체면을 더럽히겠다는 것이냐.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체면은 비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림으로 세우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마침 그날 남편이 빗장부를 들고 들어왔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으나 이미 장부에는 붉은 줄이 여러 개였다. 새 옷감을 들이느라 은전이 줄줄이 나갔고 버려진 것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소연은 조용히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모은 돈이 있었다. 많지는 않았으나 분명 장부의 한 줄을 지울 만큼은 되었다. 남편은 놀라 물었다. 이것이 어디서 난 돈이오? 소연은 웃으며 답했다. 내다 버린 옷감에서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바람이 달라졌다.
소연은 버려진 조각을 모아 색을 맞추고 무늬를 살려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남은 비단은 책보가 되었고 자투리는 아이들 두루마기가 되었다. 그 소문이 퍼져 이웃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그 집 며느리의 바느질은 버린 것을 살린다. 라 하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였으나 곳간에 은전이 다시 쌓이고 빗장부의 붉은 줄이 하나씩 사라지자 더는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사람들 입에서 자기 집안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다. 저 집은 허영을 버리고 실속을 택했다더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비단을 사들여 버리는 것이 북이라 여겼던 자신과 버린 것을 모아 집안을 살린 며느리의 손을. 그해 겨울 집안은 처음으로 하인들까지 따뜻한 옷을 입었다. 마당에는 더 이상 버려진 옷감 더미가 쌓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방이 생겼다. 동네 과부와 처녀들이 모여 바느질을 배웠고 버려질 뻔한 조각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기와가 빛나는 집이 아니라 손이 빛나는 집이라. 시어머니는 마침내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살림은 내가 맡거라. 소연은 고개를 숙였으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불을 쌓은 것이 아니었다. 버림받은 것을 모아 가치를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천석군의 집안을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았다. 부자는 새 것을 사들이는 자가 아니라 낡은 것 속에서 길을 찾는 자라는 것을. 그리하여 훗날 그 고을에는 이런 말이 남았다. 내다 버린 옷감을 모은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켰다 하니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난다 하더라.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순탄한 길만을 내어주지는 않았다. 집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자 이전부터 그 집을 시기하던 친척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손에서 돈이 난다더라. 버린 걸 주워 팔아 부자가 되었다지.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속에는 비수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먼 친척 하나가 찾아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양반가에서 장사 냄새가 난다니 채통이 어디로 갔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체면이라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이대로 두어도 되겠느냐?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수군거림은 바람과 같사옵니다. 막으려 하면 더 세게 불고 흘려보내면 지나가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다. 고을 여러 집이 물에 잠겼고 가난한 이들의 옷과 이불이 모두 젖어버렸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소연은 광을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천과 솜을 꺼냈다. 하인들과 함께 밤새워 이불과 겉옷을 지었다. 그리고는 값을 받지 않고 내어주었다. 물에 젖어 떨던 아이가 새 이불을 덮고 웃었고 늙은 과부가 두 손 모아 절을 했다.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의 눈이 달라졌다. 버려진 조각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저 집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다. 라 말하였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다. 장에 나갔던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전했다. 마님 다른 상인들이
우리 물건을 흉내내어 값싸게 팔고 있답니다. 실로 그랬다. 소연이 이어붙인 조각보와 단단한 바느질을 본 자들이 모양만 흉내내어 싸게 내놓은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분노했다. 고발을 해야 합니다. 장터에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흉내는 모양만 베끼지 마음은 베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품질을 더 단단히 하고 색을 더 깊게 맞추고 바느질에 정성을 더했다. 값은 낮추지 않았다. 대신 물건마다 작은 표식을 달았다. 바늘 끝으로 술을 놓은 작은 달 모양이었다. 그 표식은 곧 신뢰가 되었다. 달표 이불을 사라. 달표 조끼는 오래 간다. 사람들은 흉내보다 진짜를 찾았다. 값싼 모조품은 한 철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세월이 흘러 집안은 다시 천석을 쌓았다. 그러나 이번 천석은 허영으로 채운 것이 아니었다. 한 조각 한 땀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이룬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평생 새 것만이 귀한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귀한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저 또한 이 집에서 버려질 뻔한 사람이었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훗날 이 집은 공방을 더 넓혀 고을의 여인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남편은 장부를 맡고 소연은 바느질을 가르쳤다. 가난한 집 딸들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돈을 벌었다. 집안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다. 내다 버린 옷감을 모은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켰고 버림받은 것을 살리는 자가 진짜 부자라 하더라. 재물은 쌓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것이니라. 달빛이 다시 기와 위를 스칠 때 그 집의 그림자는 더 이상 길지 않았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 버려진 조각에서 피어난 집안의 달빛이라 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시험하는 또 다른 손이기도 하였다. 집안이 단단해질수록 밖에서는 더 큰 바람이 불었다. 조정에서 세금이 늘었고 흉년이 여채 이어지자 고을마다 한숨이 깊어졌다. 천석을 쌓았다는 집이라 하나 세상이 기울면 기와도 흔들리는 법이었다. 남편은 장부를 들고 밤마다 계산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곳간을 살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번졌다. 혹여 다시 예전처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소연은 광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불렀다. 곡식은 줄어도 손은 줄지 않는다. 그녀는 말했다. 천석은 숫자일 뿐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과 믿음이다. 그리하여 공방의 문을 더 크게 열었다. 가난해진 이웃에게 외상으로 천을 내어주고 수익이 나면 나누어 갚게 하였다. 위험한 일이었으나 소연은 사람을 믿었다. 흉년이 깊어지자 다른 상인들은 값을 올렸다. 그러나 소연은 값 대신 품을 나누었다. 값을 못 치르는 자에게는 바느질을 가르쳐 함께 만들게 하였고 완성된 물건은 공방 이름으로 함께 팔았다. 공방은 어느새 한 집의 일이 아니라 고을의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저 집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길을 판다. 세금이 거두어질 때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해일수록 공방의 물건은 더 멀리 퍼졌다. 값싼 모조품은 흉년에 먼저 사라졌고 달표, 표식은 더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다른 고을의 상단이 찾아왔다. 이 공방을 사겠다.
그들은 큰 은전 자루를 내밀었다. 이름과 표식만 넘기면 그대들은 평생 편히 살 수 있다.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러나 소연은 은전 자루를 밀어내며 말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버려진 것을 모은 손들과 추운 날 함께 이불을 덮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장단은 비웃으며 떠났다. 언젠가 후회할 것이오. 하지만 그 후회는 오지 않았다. 세월이 더 흘러 시어머니는 병을 얻었다. 병상에 누운 그녀는 며느리를 곁에 두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 버리는 법만 배웠다. 너는 살리는 법을 배웠구나. 소연은 손을 잡고 답했다. 저도 이 집에서 배웠사옵니다. 버려질 뻔한 옷감과 사람을. 시어머니는 미소 지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장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따뜻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절을 하였다. 이 집은 우리를 살린 집이다. 까고. 그 뒤로도 공방은 이어졌다. 아이들은 자라 바느질과 장부를 함께 배웠다. 남편은 아들에게 말하였다. 천석은 지키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여라. 소연은 딸들에게 말했다. 새 것을 탐하지 말고 쓸모를 찾아라. 그 말은 가훈이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사람들은 이 집의 이야기를 야담처럼 전하였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내다 버린 옷감을 모은 며느리의 이야기라 하였고 나중에는 버려진 것을 살린 손끝이 고을을 살렸다 하였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은전 자루도 아니고 비단 더미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그 기억 속에서 소연은 늘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해진 옷감이 다른 손에는 바늘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바늘 끝에서 다시 한번 빛이 피어났다. 버려진 조각 하나가 또 다른 생을 얻는 순간이었다. 그러므로 훗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버려질 것을 품은 자라 하더라. 그리고 그 집의 달빛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하더라. 세월은 흘러 소연의 머리카락에도 은빛이 스며들었다. 한때 밤을 새워 바느질하던 손은 이제 천천히 움직였으나 그 손끝의 힘은 여전하였다. 공방은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이름이 퍼졌고 달표, 표식은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소연은 여전히 첫날 마당 한켠에서 버려진 옷감을 주워 올리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아이들과 제자들을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살린 것은 천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버려졌을 뿐 쓸모없는 것은 없었다. 그 말은 공방의 법도가 되었고 아이들은 그 뜻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해 큰 상단에서 다시 사람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은전이 아니라 관직을 내밀었다. 공방을 나라에 바치면 집안에 벼슬을 주겠다. 집안 사람들은 술렁였다. 벼슬은 양반가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연은 조용히 대청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벼슬은 사람 위에 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 곁에 서는 일을 해왔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 또한 말없이 따랐다. 상단의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으나 그날 밤 공방의 불빛은 더 환히 타올랐다. 마침내 소연이 크게 앓게 되었다. 의원들이 드나들었으나 그녀는 담담하였다. 병상에 누워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다. 마당 한켠에 쌓였던 그 옷감 더미를 기억하느냐.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어찌 잊겠소.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 더미 속에서 이 집의 길이 시작되었지.
내가 한 일은 그저 한 조각을 들여다본 것뿐이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당부하였다. 새 것을 쫓지 말고 남들이 외면한 것을 들여다보거라. 그 안에 길이 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처음 바느질을 하던 밤처럼 고요하였다. 장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과부와 아이들, 상인과 농부들, 그리고 한때 그녀를 비웃던 이들까지도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울며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덮어준 이불이었소. 또 다른 이는 속삭였다. 버려진 것을 살린 사람이었소.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오래도록 퍼졌다. 그 뒤로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달표는 그대로였으나 그 뜻은 더 깊어졌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어받아 흉년에는 값을 낮추고 풍년에는 더 많이 나누었다. 공방 마당에는 더 이상 버려진 옷감 더미가 쌓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해진 조각들이 들어 있었고 누구든 쓸모를 찾으면 가져가도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첫 시작이라 불렀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고을에는 이런 야담이 전해졌다. 옛날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댁에서 내다 버린 옷감을 모아 집안을 일으켰다 하더라. 그녀는 천석군을 만들었으되 스스로를 부자라 하지 않았고 벼슬을 마다하였으되 가난하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 부귀는 쌓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버려진 것 속에 길이 숨는다 하더라. 그리고 달빛이 기와 위에 비칠 때면 사람들은 아직도 속삭인다. 저 빛은 버려진 조각에서 피어난 빛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 뜻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 마당 한켠에 버려진 것을 보거든 그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으라.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니 그 집의 달빛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